지금으로부터 1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정의, 애국, 그리고 역사,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재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총성 세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탕, 탕, 탕. 이 소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팽창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그 역사적인 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네, 하얼빈의 세발.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두 사람이 서 있었죠. 한 명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의 심장을 겨눴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저격했다 이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쪽은 제국주의 침략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다른 한쪽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저항의 상징이었죠. 말 그대로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자, 하얼빈에서 울렸던 총성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여기도요, 축만 안 들었지 사실상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놓고 싸워야 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범죄인가 아니면 전쟁인가?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걸려 있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그냥 살인범으로 만들어야 했고요. 안중근 의사면 아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고 맞섰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전쟁포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만약 안중근 의사가 전쟁포로로 인정받으면 이토를 쏜 건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전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뭐랄까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던 셈이죠. 결국 법정은 두 개의 이야기가 진짜 세게 부딪히는 곳이었어요. 일본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가 되어야만 했죠. 그래야 자기들 침략이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전쟁포로였고, 이건 침략에 맞선 정당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재판, 과연 공정하게 진행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의의 저울은 처음부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단 6일입니다. 6일. 1910년 2월 7일에 첫 재판이 열리고 14일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그리고 역사가 걸린 재판이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나버린 겁니다. 속도를 떠나서 절차는 더 기가 막힙니다. 판사, 검사, 심지어 통역관까지 싹 다 일본인이었어요. 안 의사가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부당했죠. 그리고 억지로 붙여준 일본인 국선 변호사는 이 사람이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의사를 흉포한 범죄자라고 비난했어요. 이게 변호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이런 재판이 왜 열렸는지를 알려면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억지로 열더니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고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안 의사의 총성은 바로 이 숨막히는 침략 과정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불리하고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중근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불공정한 법정을 전 세계에 자신의 목소리를 알릴 마지막 무대로 삼았던 거죠. 그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이토를 죽인 게 아니다.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적장을 처단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전쟁포로다. 정말 모든 변론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손도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지들과 함께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조국 독립을 맹세한 단지 동맹의 증표예요. 이토를 저격한 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맹세의 실천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나는 군인이다 라고만 외친 게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왜 처단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15가지나 들었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조목조목 따졌죠. 이건 뭐 피고인의 변론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장 같지 않나요? 네, 결국 판결은 나왔습니다. 뭐 다들 예상했던 결과였죠. 하지만 판사가 법봉을 두드린다고 해서 안중근의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은 죽음 그 너머를 보고 있었거든요.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적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면서요. 이 행동 자체가 일본의 재판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죽음을 기다리는 그 리순 감옥에서 그는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펜을 든 사상가였습니다. 다들 땅 뺏기 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시절에 그는 감옥 안에서 일본과 중국, 한국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어요. 그게 바로 그가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책, 동양평화론입니다. 정말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생각이었죠.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나라가 독립하는 그날,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겠다는 끝까지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한마디로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죽은 안중근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의 몸뚱이가 아니라 그의 정신이요. 혹시라도 그의 무덤이 독립운동가들의 성지가 될까봐 유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는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흔히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하죠. 110년도 더 지난 안중근 의사의 이 재판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뭘까요? 그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답을 찾는 건 아마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